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은 2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11월 대선 불복 과정에서 빚어진 외압 행사 의혹과 관련해 특별 대배심 선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5월 24일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2일 조기 투표를 시작으로 2022년 중간 선거의 막이 올랐습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만간 암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솔로몬 보험그룹이 30일 그룹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동남부 지역 기업과 지상사 임원들을 초청, 친선 골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은 2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11월 대선 패배 불복 과정에서 빚어진 외압 행사 의혹과 관련해 특별 대배심 선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 그룹 자산가치 허위 보고 의혹과 16 난입 사건 등으로 각종 송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엔 2020년 11월 대선 당시 조지아주 브래드 라펜스버거 국무장관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으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특별 대배심을 선정했습니다.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파니 윌리스 검사장은 배심원 후보로 선정된 약 200여 명 가운데 3명의 대체 배심원을 포함한 26명의 배심원을 지명했습니다. 윌리스 검사장은 지난해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자신의 승리를 입증할 만한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를 조사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이 증인 소환 등 법원의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윌리스 검사장은 특별 대배심 구성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특별 대배심의 감독을 맡은 풀턴 카운티의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예비 배심원들이 윌리스 검사장을 도와 수사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사권과 소환장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배심은 여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듣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지만 특별 대배심은 하나의 사건에 초점에 맞춰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작성하며 2개월 이상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이번 특별 대배심이 5월 2일 월요일부터 1년간 활동을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특별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도 있으며 정보 제출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 모독죄에 대해서 트럼프 측은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장을 뉴욕주 항소법원에 제출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지아주에서는 5월 24일 프라이머리가 실시됩니다. 또한 정당에 속하지 않은 비당파 선거인 판사와 교육위원 선거도 24일 함께 진행됩니다. 이를 앞두고 2일 조기 투표를 시작으로 2022년 중간선거의 막이 올랐습니다. 조지아주 선거는 지난해 제정된 새로운 투표법 SB 202에 따라 조기 투표와 부재자 투표, 그리고 투표 방식 등이 변경됐습니다.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 기간은 5월 13일까지이며 투표용지는 투표 마감 시간 이전이나 24일 오후 7시까지 도착해야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투표소에 나가 투표할 경우 조기 투표는 2일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실시되며 투표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만간 암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푸틴이 자리를 비운 사이 최측근이 임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휘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와 영국 데일리 메일 등이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 SNS를 기반으로 한 독립 언론 매체 제너럴 SVR을 이용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암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파트루셰프 비서관이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트루셰프 비서관은 우크라이나 침략의 핵심 설계자로서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신나치주의자들에게 장악됐다고 설득한 강경파 인물이라고 데일리메일이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의료진으로부터 암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수술 날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제너럴 SVR은 클레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수술 시기를 러시아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인 5월 9일 이후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소식이 최근 나온 바 있습니다. 회의 중 구부정한 자세로 식탁을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구강 건조증이 의심되는 입술을 자주 깨무는 행동 등이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달 2일 다수의 외신은 푸틴이 갑상선 문제로 최소 2차례 이상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클레민궁은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도 세계 각국이 일상 회복을 향한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경고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데보라 버크스 전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코로나 팬데믹 사이 간격은 4개월에서 6개월로 자연 면역이 약해진다며 남부 지역은 올 여름, 북부는 올 겨울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0년, 2021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유행이 발생했다며 지금부터 국가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하위 변이 스텔스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5만 4천 명으로 일주일 전 4만 9천 명보다 10% 이상 늘었고 한 달 전 3만 1천 명보다 비교하면 증가폭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솔로몬 보험그룹은 30일 그룹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동남부 지역 기업과 지상사 임원들을 초청,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골프대회에 참석한 솔로몬 보험그룹의 하용화 회장은 동남부 지역 진출 배경과 향후 그룹 운영 방안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하용화 회장은 솔로몬 보험그룹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앞으로 보험사 10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감히 1등이라는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겠지만 탑으로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미국의 100대 브로커 안에는 들어가겠다는 꿈을 곧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하 회장은 솔로몬 보험그룹의 조지아주 진출 배경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제일 큰 거는 지금의 인구 이동이 이쪽 아틀란타에 참 많이 옵니다. 뉴욕뿐만이 아니라 LA에서도 각 지역에서 이쪽 동남부로 많이 오고 있고 그중에서 아틀란타나 이 알라바마 쪽에 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늘어난다는 게 첫째 관심을 가졌던 분야였었고 이 동네가요. 둘째로는 이곳에 아시겠지만 한국의 지상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지상사가 대기업을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중소기업의 그 지상사가 이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들도 사실 보험에 그 니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한인 인구들과 한인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필요로 하게 되는 사업체 보험과 한인 노인 인구 등의 증가에 따른 메디케어 부분에 대한 강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날 친선 골프대회 이후에 만찬과 시상식이 이어졌으며 경품 추첨과 영예 시간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편 솔로몬 보험그룹 측에 따르면 뉴욕에 본사를 두고 조지아주를 비롯해 뉴저지와 버지니아, 달라스와 베트남, 한국 등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연간 수주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섰고 1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발표를 앞둔 5월 첫 거래일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3%에 임박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일 오전 2.98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30년 만기 국채는 3.044%에 5년 만기 국채는 2.987%에 거래 중입니다. 연준은 4일 오후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면서 식용유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세계적인 식용유 부족 대란은
세계적 곡창지대이자 전 세계 해바라기유 절반을 공급하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생으로 인한 생산 수출길이 막힌 데다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까지 겹치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영국 대형마트 테스코를 비롯한 스페인, 터키 등 각국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자 인당 구매 개수를 두세 개로 제한하는 고육책까지 내놨습니다. 영국에서는 공급 물량이 달리자 사재기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마이너리그 AA 몽고메리 비스킷츠가 지난해 한글로 김치를 적은 유니폼을 입은 데 이어 이번에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몽고메리는 2005년 현대자동차 엘라베마 제조법인을 진출한 계기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아진 지역입니다. 김치 유니폼은 한국과 엘라베마주의 교육과 경제 교류를 추진해온 비영리 단체 에이킵과 구단위 협회 개최한 한국 문화유산의 밤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벤트입니다. 구단 홈페이지에는 음식은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한국의 김치를 소개했습니다. KTN 뉴스 유튜브 채널이 KTN 뉴스룸으로 변경됐습니다. 공중파 또는 케이블을 통해 KTN 뉴스를 보지 못한 경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